到新宾，先到新宾，新宾是16、19年的时候，后来到现在这个地方，到这个朴料铺这个地方，是在1631年左右。 1619년이라면 조선군이 중국에 파병되던 바로 그 해다. 족보엔 박 씨의 유래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在明朝末年，就是16、19年，明朝和当时的女真族努尔哈赤进行战斗。明朝呢，借来了朝鲜兵1万多人，由江弘立大将率领。其中我们的祖先就是当时江弘立大将率领的朝鲜兵的其中的一员。战争结束后呢，全部被俘，后来留在中国。在1621年的左右的时候， 중국 권시현의 박시촌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광해군 때 파병됐던 대명지원군의 후손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길래 만여 명의 조선군이 포로가 돼 이곳에 남게 된 걸까? 중국 신빙현. 이곳은 후금의 첫 도읍지였다. 시내엔 후금이 건국할 당시 세웠던 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당시 후금의 지도자였던 누르하치는 이곳에 머물며 명과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압록강을 건너와 명나라 군대와 합류한 조선군의 공격 목표는 바로 이 성이었다. 명나라 군대는 4방향으로 나눠 후금의 도읍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중 조선의 지원군은 남동쪽으로 진격할 예정이었다. 이곳이 당시 조선군의 전투 현장이다. 이 고개만 넘으면 후금의 도읍인 신빈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군은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명나라군과 합류한 조선군은 명나라군을 지원하기 위해 후방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전방에 나갔던 명나라군이 후금에게 크게 패하고 돌아온다. 그러자 조선군은 뜻밖의 행동을 보인다. 12,000여 명의 병사들이 모두 후금에 투항한 것이다. 明朝这个一般跟女真啊努尔哈赤之间的战争，历史上有个两大次，每次他都要求朝鲜出兵，因为朝鲜当时是明朝的藩属国中藩国嘛，每次都要出兵。山虎大战的时候，他仍然要求朝鲜出兵了，朝鲜由江弘立元帅带兵1万在宽甸那一带渡过鸭绿江，这个在宽甸一带参加这个战役了。但是这1万兵马没有真正为明朝卖力，很快就投降。 과연 조선군은 전투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것일까? 당시 대명지원군의 총책임자는 강홍립이란 인물이었다. 강홍립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의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요거는 강홍립 장군의 순검사라는 교지입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순검사라면 지금의 국방부 특별감찰단으로 군부대를 감사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강홍립의 이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강홍립 장군께서는 원래는 문과에 급제하신 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서장관으로 다녀오시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졌으라고 보이고 또한 한경도 병마 절도사를 역임하시면서 당시 국경지대인 그 후금의 정세를 잘 아시고
그렇게 문무를 같이 겸비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족보에 기록된 강옥립의 이력은 2페이지를 넘어간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서장관, 지금으로 치면 외교관이다. 그렇다면 광해군이 강옥립을 선택한 건 유창한 중국말과 외교적인 감각을 높이 샀기 때문은 아닐까. 당시 외란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그 만여 명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단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했죠. 따라서 가능하면 그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결국 명예 압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 최후까지 이 강옥립이라고 하는 이 중국어가 통하는 인물을 그 전장으로 보냄으로써 명나라 장수들하고의 어떤 최후의 대화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조선은 가능하면 그 전쟁에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 강옥립을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광해군이 대명 지원군 파병을 달갑지 않게 여긴 데엔 이유가 있다. 당시 패망의 기운이 짙었던 명에 비해 후금은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현재 선양 시내엔 후금의 누르하치가 세운 고궁이 남아있다. 원래 명나라 땅이던 선양을 점령한 후금은 이곳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고 화려한 왕궁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는 고궁은 당시 후금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명예의 쇠퇴와 후금의 부상, 광해군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정세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광해군은 이미 자기 아버지 선조를 따라서 의주로 피난 갔을 무렵, 그리고 그 후에 스스로 그 조정을 이끌고 분조 활동을 할 때 수없이 많은 명나라 장수들을 만났고 또 평안도나 함경도 일대를 주유하면서 그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요동 정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감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실록에서 평소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당시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대목들이 도처에서 보인다. 따라서 평소부터 그 대륙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주시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명을 배신했다고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국식 사당인 동묘. 중국의 장수인 관우를 모신 사당으로 흔히 관왕묘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관우의 사당이 세워지게 된 건 당시 조선과 명의 독특한 관계 때문이다. 이 동묘가 건립되게 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중국 황제가 보낸 칙서에 당시에 그 조선의 지원병으로 왔던 명군과 조선군이 명군을 물리치게 된 것은 관우의 혼백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국에서도 사당을 짓고 제사를 모시라는 그러한 칙서를 받고 3년 동안에